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지 오늘로 꼭 7년이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에도 총리를 역임했으니까요. 2차 내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 역대 최장수 총리로 등극하는 영광을 안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베 총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제대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 하기는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예, 최장수 수상이라는 일단 목표는 달성한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꼭 정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대안이 없어서 아베 정권이 지속되고 있다는 여론이 더 많고요. 음, 오늘 그 초심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비리로 정권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에 대한 좀 본심을 조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대안이 없어서 7년. 와, 그래도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벚꽃 스캔들로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이번에는 카지노 사업 관련해서 측근 비리가 불거졌습니까? 그렇죠. 이 카지노 산업은 작년에 이 아베 수상의 핵심 정책으로서 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는데 여기에 이 당시에 이 국토교통성 이 아키모토라고 하는 당시 부차관이 네. 이번에 검찰에 체포를 당했고 이게 이제 중국계 기업의 로비를 받아서 오늘 경찰에 의해서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좀 이례의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네. 현역 의원이라서 굉장히 또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조금 더 구체적인 비리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원래 이 일본에서 현재 이 카지노 산업이라는 것은 네. 현재 홍콩이나 마카오, 특히 한국에서도 이 새로운 이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이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일본도 최근에는 이 중국 관광객을 겨냥하기도 하고 또 일본의 그 지방에 지금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지만 이 카지노 사업 자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업적인 비전이 있나 했는데 이번에 이 담당을 했던 이 아키모토 씨가 이 당시 이걸 중국의 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추진해서 결국 이것이 이렇게 부패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사업적인 동력이라기보다는 이 뇌물 때문에 추진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음. 이게 이 아키모토 의원이 지금 현재 일본의 간사장인 이 니카이 씨 네. 간사장 파이고요. 또 이 어. 사업을 추진했던 게 지금 현재 관방장관인 수가 관방장관 쪽에서 이것을 또 밀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이게 지금 자민당의 핵심 인사들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고 네. 그렇다면 여기에는 아베 수상의 책임까지도 이게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정권에서는 좀 메가톤급 부패 사건이 터진 거죠. 사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 일을 한 것 같은데 현역 의원을 체포한다는 건 그만큼 좀 범죄 혐의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역 의원 체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약 10년 전에 한번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 도쿄지검 특수부라는 곳은 지금까지 거기에서 현역 의원을 체포하고 사건을 거론하면 전원이 다 100% 유죄 판결을 받은 이런 아, 기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키모토 의원으로 끝나지 않고 네. 벌써 주변인들에 대한 다른 지금 소환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감자줄기처럼 음. 자민당 의원들의 이 대형 부패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도쿄지검 특수부 워낙 유명한 곳이죠. 아베 총리는 사실 이 벚꽃 스캔들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 그 한국에서도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지율이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이틀 전에 최근에 나온 지지율에 의하면 이 아사히 신문 이런 데서 봤을 때 38%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네. 보통 이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율은 50% 이상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NHK라든가 산케이 신문 자체의 조사에서도 40%이 후반, 40% 중반에서 30% 후반 정도를 나오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 벚꽃 스캔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 조정 국면이라고 볼까요? 그 아베 총리가 어떻게 이것을 무마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 상황이?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임시국회 12월을 이 임시국회를 닫을 수밖에 없었는 게 여기에 관련해 일체 해명을 못한 건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이 아베 수상의 이 복고 축제에 원래는 사회 공로자들을 원래 초청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즉 아베 수상의 이 선거구에서 이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을 지지했던 사람들만이 초청이 되어서 네. 약 이게 1만 명 가까운 사람 정도가 대형으로 늘어난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이 폭력 조직 멤버라든지 또는 다단계 판매를 해서 부도를 낸 회장들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하나의 정계는 이 다단계 판매해서 부도낸 회장이 이것은 개인적이라든가 또는 수가 감방장관 쪽에서 초청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은 이 수상이 초청하면은 60번이 적어진 엽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네네. 이 60번이 일본 공식 문서에서 수상이 초청하는 숫자가 60번이라는 것이 밝혀져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네. 이 다단계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네. 이 회장이 수상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신뢰를 해서 이 다단계에 많이 참여했다는 거죠. 네. 결국 그렇다면은 아베 수상의 책임이 또 거론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마 1월 달 정기국회에서는 아베 수상이 현재 여기에 답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여론의 약 80%가 아베 수상이 일체 설명을 못하고 있고 설명에 책임이 있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월 정기국회는 많은 여러 가지 여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중국에서 있었던 그 한일 정상회담, 며칠 전이었죠.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베 총리의 발언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이라는 느낌은 들지만 일부 비판적인 시각은 지금 말씀하신 법권 스캔들 등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우리가 일본 여행 등등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는 제스처일 수 있다.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 아베 총리는 뭘까요?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도 아마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아베 수상이 연말이면은 한일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다. 그것은 지지율의 문제도 있고 또 지방에서는 불매운동 때문에 워낙 지방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아베 네. 수상이 한국을 달래고 적극적인 제스처를 해서 아마 징용 문제 해결까지는 어렵지만 한국의 양보라도 받으면 최소 이 지방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네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경제 이 규제 관련돼서도 백색 리스트를 완전 복귀는 하지 않을 것이고 네. 대신 부품 하나하나씩을 완화시키면서 조금 한국에게는 그래도 이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에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때까지는 좀 시간을 끌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하지만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서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좀 이런 이중적인 측면인 거죠. 그러면 최대한 시간을 끌겠네요. 아베 입장에서는. 특히 어쨌든 네네. 그렇죠. 지금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그래도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네. 한국 측에서는 최소한 양보를 끌어내면서 네. 나름대로 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앞으로 만약에 중요한 총선거를 하게 되면 지방에서 지지를 받기 어렵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